이제 제도와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예. 제도와 정치에 연대하는 시민들이 생기려면 사실은 시민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후 위기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이렇게 대전시나 아니면 나라에서 전체로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인식 개선에 애를 쓴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박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반 시민들이 기후 위기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장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텐데, 기후 위기와 전에 이렇게 어떤 강연에서 식량 문제가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기후 위기하고 식량 문제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죠? 일단 뭐 식량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기후 조건에 이제 맞춰져 갖고 이제 생산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그 연관성은 굉장히 깊죠.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게 거의 뭐 한 4분의 1 정도, 심지어 뭐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어도 남아도는 지금 식량을 우리가 생산을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이 정의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딘가 이게 뭐 가뭄이 들거나 이렇게 되면 누군가 이제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 한 10억 명 정도는 기아에 지금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비만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 15억이고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이 10억이라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시리아 그 난민 이야기인데, 지금도 해결이 안 나고 있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약 시리아 난민이 한 이제 100만 명 정도가 이제 나왔는데, 그게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러시아 가뭄 때 러시아 그 지역에서 그 생산 지역에서 가뭄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투기 자본들이 달려들죠. 그러면서 밀가루 가격을 한두 달 사이에 한 70% 정도로 올려버려요, 그때. 그래서 이제 2010년도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뭐 튀니지, 리비아, 뭐 이집트 해갖고 아랍의 봄이라고 그러죠. 아랍 전 국가가 다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밀가루 가격이 폭등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난한 나라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입의 대부분을 식량 구입하는 데 쓰잖아요. 그런데 한두 달 사이에 이게 60-70%가 올랐다? 그거는 뭐 그냥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절반밖에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시리아가 굉장히 그 면에서 이제 고통을 받았던 나라고, 결국 그렇게 배가 고픈 상황이 되니까 결국 내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IS라고 하면 극렬 분자도 생기고, 안 그래도 배도 고픈데 옆에 포탄은 떨어지고 총알로 왔다 갔다 해. 그럼 자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고, 난민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갈 바에는 가급적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 쪽을 향하게 되었고, 유럽 입장에서는 피부색도 틀려, 말도 틀려, 종교도 틀린 사람들이 자기 국경을 넘어 들어오게 돼. 결국 국가의 안보의 문제로 보게 되는 거. 우리나라도 2-3년 전인가 예멘 분이 한 400명? 그 정도가 이제 그 제주도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그 보수적인 신문들을 보세요. 수십만 명의 군대를 갖고 있고 수십만 명의 경찰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나라가, 굉장히 그런 나라가 그 400명, 500명 때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쌩 난리를 칩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신문들이 그러고들 앉아 있어요. 거의 선동을 하다시피 해서 불안하다라고. 그만큼 이제 그런 어떤 극우적인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그렇게 이제 그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뭐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다가는 그래도 불쌍하니까 몇만 명씩 각 나라가 저 시리아 난민을 받아주자, 그렇게 결의를 하죠. 그런데 브렉시트 중에 해야 되는, 영국의 브렉시트를 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난민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오늘날 그 시리아의 그 어떤 배고팠던 그 이야기가 10년 전에 전혀, 그러니까 러시아의 가뭄 때문에 그랬는데 전혀 다른 나라에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난 문제로다가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난민이 1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우리가 식량으로 고통받게 되는 사람이 한 3,500만 명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난민이 될 가능성, 난민이 된다라는 게 난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해수면이 올라와서 뭐 농토를 잃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거의 1억 명 가까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까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0.5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식량으로 고통받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3억 6천만 명까지 올라가는 거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거주지가
굉장히 살기 힘들게 되는 사람이 한 7억 명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그렇게 봐요. 자, 100만 명을 갖고서도 아직까지 그 시리아 난민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나는데 그거에 지금 뭐 10배 이상? 지금 30배, 300배 이상의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생기는 세상이 된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세상인 것이죠. 이 세상이 정의롭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단순하게 그거의 배고픔이 아니라 그 배고픔은 반드시 그 사회적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상 자체가 또 정의롭지가 않게 되면 굉장히 이게 이제 위험 그 자체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사실 기후 문제와 이렇게 식량 이런 위기 문제는 상당히 밀접하고 네. 안보나 네. 또 여러 사회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관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식량 자급률이 네. 쌀을 제외하고는 네. 사실 뭐 아주 매우 낮은 네.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기후 위기가 점점 가속화돼서 예. 이렇게 수입하던 나라들의 문제가 생기면 예. 우리도 취약한 지금 사회 환경 예. 그리고 이제 또 농업 환경 예.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당연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산하고 그 다음에 그 폐기물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 이제 면적을 그렇게 이제 전 세계로다가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또 국가별로도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남한 면적의 약 한 이제 8.5배 이상이 되는 그 면적이 필요하다. 우리가 순환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지금 곡물 자급률 한 22%밖에 되지 않고요. 에너지, 그 다음에 모든 자원을 갖다 외국에서 다 끌어다가 우리는 먹고 살고 있죠. 이 땅에 있는 거 갖고 지금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죠. 네, 그렇죠. 랭킹 넘버 2가 일본이에요. 7.9배 되는 영토가 필요하고 넘버 1이 대한민국이에요. 8.5배 되는 영토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다가 우리가 기후 위기가 일어났다. 지구 환경의 위기가 일어났다. 그래서 각 나라가 자기네 나라를 갖다가 아까 뭐 러시아 가뭄이 일어났었을 때 러시아가 그 밀을 수출하는 나라인데 갑자기 그 해에는 수출을 안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훅 올라갔던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든 거를 지금 현재 이제 22%밖에 안 되고 북한이 한 75%예요. 그 자급률이. 어떤 면에서 걔네들은 뭘 팔아갖고서 휴대폰을 팔아서 그걸 이제 채울 25%가 이제 없어서 저렇게 굶고 있는 거고 우리는 뭘 팔아서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넉넉하게 먹고 사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위기가 닥쳐왔었을 때 우리가 그런 수입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타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가장 민감하게 우리는 기후 위기에 이러한 전략들을 짜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예요. 넘버 1이어야 되는 나라인데 우리는 전혀 지금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죠, 지금. 오직 그냥 성장 이것만을 생각을 하지 도대체 지속 가능한 우리의 사회에 대한 기후 위기 속에서 어떻게 지속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을 전혀 짜지를 않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 기후 위기보다도 기후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위기가 가장 큰 위기에 대한민국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위기인데요. 사실은 움직여야 될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네. 조금 이렇게 약간 알고 있는 시민들은 거의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도 드리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안타까운데 시민들이 보낸 세 번째 질문입니다. 4460번님이 보내셨는데요. 저는 대박봉사단 사무국장 이윤성입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보호를 위해 휴일 차량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산불 예방과 같은 내 삶의 변화가 있도록 실천하고자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책 추천이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계속 지금 박사님은 정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여전히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신다면. 일단 책은 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책은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쪽 분야에서 좀 리딩을 하고 끌어가는 그 그룹이 그 스톡홀름 대학 안에 있는 그 이제 회복력 센터, 리절런스 센터라고 하는 거기서 그쪽 이제 그룹이 왜 그런
뭐 연구를 그 한 그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 이러한 분야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모아갖고 그런 어떤 합의된 이러한 이제 연구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그쪽이 렉스트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을 잘 모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대중서로다가 쓴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도 되어 나왔는데 지구 한 개의 경계에서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제 과학적인 결과를 거기에다가 적시할 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 사회적인 이러한 요인까지 다 이제 함께 이제 고려를 한 그런 거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엔의 그게 하나의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지금 의제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구 위험 한계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한번 그거를 보시면 또 새로운 각도의 지금 지구의 그런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이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것들 일회용품을 안 쓰고 뭐 그러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우리가 그러한 감수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그건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러한 어떤 자발적인 그러한 어떤 선의가 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굉장히 이런 어떤 도덕성을 너무 강조하는 사회가 대체로 제가 이제 살아왔던 거로 쭉 봤었을 때 독재 정권 하에서 굉장히 도덕성을 강조를 많이 하고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별로 그렇게 도덕성을 강조를 하지 않거든요. 제가 뭐 어렸을 때 뭐 아무튼 그때 뭐 침 뱉지 마라, 머리 기르지 마라, 여자는 짧은 치마 입지 마라, 뭐 이러한 것들도 다 국가가 다 관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도덕성으로다가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공적으로 이 문제는 아까 뭐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켜야지만 이 기후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만약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죠. 결국 삶이 무너지는 거는 도덕도 무너진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을 지킬 만한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이 도덕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일회용품을 안 쓰고 뭐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러한 어떤 그 감수성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 그 감수성이 각자가 우리가 서로 또 연대를 해서 아무튼 이러한 좋은 사람을 뽑아내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좋은 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연대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기후 자치 또 기후 정치를 위한 시민 캠페인 이런 게 오히려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궁극적으로 저는 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정말 그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의회로 보내내야 되고 선출직 공무원으로 뽑아내줘야죠 우리가.